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랑베르와 코타르는 가르시아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 몸짓도 하지 않고 다가오더니 인사 대신에 기다려야겠어 하고 말했다. 그들 주위에선 군중들이 그들의 대부분은 여자였는데 모두들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할 길이 없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그 음식이 환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였다. 정문에는 총을 든 위병이 지키고 있었고 이따금 야릇한 절규가 정문과 병동 사이에 마당너머로 들려왔다.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불안스러운 얼굴로 병실 쪽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3명의 남자는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뚜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뒤편에서 들려오자 고개를 돌렸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라울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큰 키에 우람한 몸집을 한 그는 짙은 색깔의 양복을 입고 챙이 위로 둥글게 올라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비교적 창백한 편이었다. 갈색의 눈에 야무진 입을 가진 라울은 빠르고 정확하게 말을 꺼냈다. 시내로 갑시다. 그가 말했다. 가르시아, 당신은 가보시오. 가르시아는 담배 한 개를 피워 물고 떠나버렸다. 그들은 중간에서 걸어가는 라울의 발걸음에 맞춰 빠른 속도로 걸었다. 가르시아에게서 말은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만 프랑은 쓰셔야 할 거예요. 랑베르는 좋다고 대답했다. 내일 나하고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마린느가이 스페인 식당에서 말입니다. 랑베르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라울은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가 떠난 후 코타르가 사과의 말을 했다. 자기는 그 다음날 시간이 없으며 더욱이 이제는 랑베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신문기자가 스페인 식당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모아졌다. 지저분하고 햇볕에 말라버린 좁은 길 아래 위치한 그 어둠침침한 지하 식당에는 남자 손님들만 드나들었으며 대부분이 스페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안쪽 식탁에 앉아있던 라울이 신문기자에게 손짓을 하고 랑베르가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모두들 다시 접시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라울은 수염을 아무렇게나 깎은 삐쩍 마른 친구와 함께 식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깨가 대단히 넓고 말상인데다가 머리숱이 적었다. 검은 털로 덮인 길고 개날품 팔이 걷어올린 와이셔츠 소매 밑으로 나와 있었다. 라울이 랑베르를 소개시키자 그는 고개를 3번 끄덕거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 않고 라울은 그저 우리 친구라고만 했다. 우리 친구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군요. 그는 당신을... 라울은 말을 중단했다. 식탁 하녀가 랑베르에게 주문을 받으러 왔기 때문이었다.
이 친구가 당신을 우리 동료 가운데 둘과 손이 닿도록 해줄 텐데 그들은 우리가 매수한 위병들에게 당신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병들이 그들 스스로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의 문 가까이에 사는 위병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친구가 필요한 접촉을 시켜줄 것입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되면 바로 이 사람에게 경비를 전해주시죠. 또다시 그의 친구는 그 말상의 얼굴을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계속 손으로는 토마토와 고추 샐러드를 쉬지 않고 다지면서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그런 뒤 스페인어 억양을 약간 섞어가며 말했다. 그는 모레 아침 8시에 성당 정문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직도 이틀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군요. 랑베르가 말했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라울이 대답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 말상의 사나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랑베르는 맥이 빠져 그럼하고 했다. 나머지 식사 시간은 화제거리를 찾아보니 다 흘러가 버렸다. 그러나 그 말상의 사내가 축구 선수라는 것을 랑베르가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아주 쉬워졌다. 랑베르 역시 이 운동을 오래 했던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선수권, 영국의 직업선수단에 실려 W형 작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서 그 말상으로 생긴 자는 아주 흥이 나서 랑베르에게 말까지 놓아가며 팀에서는 센터 하프만큼 멋진 위치는 없다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키려 했다. 센터 하프는 당신도 알다시피 게임 역할을 배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역할을 배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구라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랑베르는 사실 자신이 늘 포워드를 맡았었지만 그의 의견에 동조해 주었다. 그 토론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멈추게 되었는데 라디오는 우선 감상적인 멜로디를 은은하게 반복하더니 그 전날에는 패스트로 137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를 듣고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상에 사내가 어깨를 으쓱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라울과 랑베르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헤어지면서 그 센터 하프는 랑베르의 손을 힘껏 쥐었다. 내 이름은 곤잘레스야. 그가 말했다. 그 후 이틀 동안이 랑베르에게는 끝도 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그는 리웨의 집을 방문해서 자기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히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리웨가 어떤 집에 왕진을 가는데 따라 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패스트 징후가 있는 환자가 기다리는 집의 문 앞에서 의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복도로부터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가족들에게 의사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였다. 타루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리웨는 중얼거렸다. 그는 피로해 보였다. 전염병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나요? 랑베르가 물었다. 리웨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통계 곡선은 좀 덜 급격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와 투쟁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우리에겐 기자재가 부족하답니다. 그는 말했다. 세계의 어느 나라 군대에서건 기자재가 부족하면 보통 인력으로 메우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력마저도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온 의사들과 보건대원들까지 합해서요? 그렇습니다. 루이가 말했다. 10명의 의사를 포함해서 100여 명의 인원이 합세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지요. 그런데 이 인원으로는 현재의 병세를 겨우 막을 뿐입니다. 전염병이 더 퍼지더라도
더 퍼지기라도 한다면은 충분치 못한 인원이죠. 리에는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랑벨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어서 성공하셔야죠. 랑베르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스쳐갔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리웨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랑베르는 계속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이 비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을 수 없는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사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되겠군요. 그가 말했다. 아마 그렇겠지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그러는 동안 그녀가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30이면 사람은 늙기 시작하니까 무슨 수라도 써야지요. 당신이 내 얘기를 이해할지 모르겠군요. 리에가 자기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중얼거리고 있는 참에 타루가 활기차서 나타났다. 방금 파늘루 신부에게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승낙했습니다. 그거 참 기쁘군요. 의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기쁩니다. 사람이란 다 그런 법이지요. 타루가 대답했다. 다만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류에를 쳐다보다 눈을 찡긋했다.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기회를 제공한다는 일 말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난 가봐야겠습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약속한 목요일, 랑베르는 성당 정문 아래로 갔다. 8시 5분 전이었다. 아직 공기는 서늘했다. 하늘엔 희고 둥근 장구름들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곧 더위가 솟구쳐오르면 단번에 삼켜질 것이었다. 아련한 습기의 냄새가 아직은 잔디밭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도 잔디밭은 메말라 있었다. 동쪽에 있는 집들 뒤편에서 태양은 광장을 장식하고 있는 온통 금도금을 한 자안다르크의 투구만을 비추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8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랑베르는 한적한 정문 밑으로 몇 발짝 내디디었다. 어렴풋한 성가의 멜로디가 지하실에 눅눅한 냄새와 향내를 품고 들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노래가 잠잠해졌다. 10여 명의 자그마한 그림자들이 성당에서 나오더니 시내 쪽으로 총총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랑베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그림자들이 큰 계단을 거슬러 올라 정문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당겼다. 그러자 이곳에서는 흡연 행위가 허가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다. 8시 15분이 되자 성당의 오르간은 은은한 연주를 시작했다. 랑베르는 어둠침침한 궁륙 밑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그는 자기보다도 먼저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자그마한 검은 형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한모퉁이 시내의 어느 아틀리에에서 급히 만든 성 로크상을 놓아둔 일종의 임시 재단 앞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어서인지 그들은 더 한층 오그라들어 보였으며 회색의 벽화 속에 사라져서 마치 엉겨붙어버린 그림자 조각들처럼 주위의 안개보다도 더욱 짙게 그 안개 속에서 여기저기 떠 있었다. 그 모습들 위로 오르가는 끝없는 변주곡을 울리고 있었다.